2024년 9월 13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로 인한 횡보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 금토 일까지 토일 월화수죠. 총 5일 동안 쉬다 보니까 오늘은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9,723억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관은 4,294억 매수, 개인도 4,270억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이 약세면 올라오는 종목인 거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기아랑 같이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요. KB금융과 포스코홀딩스는 밸류업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큰 폭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던 원동력은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제약주가 그나마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엔캠 이런 종목들은 2차전지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차전지도 올라갔던 종목들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사는 향후 중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건 GM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술만 빼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좀 갖고 있는데, 현대차가 좀 부족한 게 그 트럭 종류였죠. 그렇죠? SUV 트럭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또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M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M을 통해서 아마 뭔가에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부품주가 더 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기자재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SK증권에서는요, 조선주 실적 개선에 대해서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반기 예상되는 상선 물량 및 글로벌 LNG 투자 확대 모멘텀으로 인해서 높은 레벨의 백로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7년과 2028년 인도 슬롯 또한 타이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중국 내 상장 조선사인 중국 선박 공업 주식 유한공사가 주식 교환을 통해서 중국 선박 중공 주식 유한공사를 합병한다라고 밝혀냈는데 국내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보 보안주죠. 딥페이크 관련주 오늘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역시 어제 얘기가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코 공식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갔던 종목들은 몇 종목 없습니다. 대한금속이나 나노팀, 3기 EV 이 정도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본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머티,
뭐 이렇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튬 관련주는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재 부품 나노팀 3기 EV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뉴스가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FP 쪽이 조금 의심스럽고,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만들면 환경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이쪽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는 엔비디아는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만, 마이크론이 내년까지 AI 반도체 업체 가운데에서 저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비관되고 있고요. AI 붐 속에 각광받고 있는 HBM 반도체 공급 과잉이 그 이유로 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현대차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부진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함께 직전 분기 대비 비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기존 추정치를 각각 4.7%, 4.5%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흥국증권도 역시 삼성증권의 3분기 매출액은 늘어나죠.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삼성전자의 약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얘기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최근에 나온 리포트의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9월 3일날 다울 같은 경우는 뭐 11만원 목표가 고정을 했는데, 그 외에 DB라든가 KB, 현대차, 메리츠, 한국투자, 키움, 유진, BNK 대신 목표 주가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보시게 되면 DB, 메리츠, 한국투자, KB, 현대차가 목표 주가 다 하향 조정했죠.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한국 증시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1차적으로 62,000원에서 63,000원대에는 삼성전자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뭐 어제 일부 올라가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실적 근거를 해보게 되면은 저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지금은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어제 시장이 반등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왔죠. 즉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장 반등 나오네, 삼성전자 반등 나오네, 그러면 기관이 매수하는지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요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오게 되면 국내 증시 역시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 태양광, 에너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대명에너지라든가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미국에서는 태양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태양광 보시면 안 돼요. 풍력 보셔야 됩니다. 풍력. 왜냐하면 올해 그 태양광 쪽에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풍력 쪽엔 실적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요, 무조건 풍력 쪽이 지금은 우선시 된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이슈가 나왔던 밸류업, 그래서 추석 연휴를 지난 9월 넷째 주에 선보일 예정으로서 지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건 역시 고려 아연이겠죠. MBK에서 66만원에 고려 아연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또 같이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영풍인데요.
영품 관련주가 오늘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6만 원의 인수를 하겠다,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66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특징적인 거 체크를 다 좀 해드렸고요. 오늘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종목 AS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명에너지는 풍력 관련주고요. HK이노엔이 오늘 6%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머티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머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대명에너지입니다. 9월 11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12일이었죠. 제가 바라본 거는 이 가격에서 반등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이때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져야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쭉 받은 거죠. 그리고 지지가 나왔던 곳에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일단은 17,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해리슨 투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19,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19,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28,000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닥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K이노엔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죄송합니다, 엊그제네요. 엊그제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화이자와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좀 나왔죠.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이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위장약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지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돌파를 하고 전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제가 주봉으로 볼 때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6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20% 이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실적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8월 29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8월 29일.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오늘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11만원은 돌파를 해야 됩니다. 11만원이 저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1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13만 5천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기적인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손절가로 잡혀 있는 건 오늘 저가예요. 오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즉 9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뭐 홀딩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8월 29일 날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때예요. 이때 얘기를 해드렸고 88,000원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1만원 저항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2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날짜 8월 16일, 8월 29일, 9월 11일 해서 종목 3개 매수 타이밍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요. 확인을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종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이 종목이 빠졌어요. 확인을 좀 시켜드리자면 SFA 종목이 왜 포함이 안 됐지 이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오늘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저항을 돌파하는 캔들에 뭐 60분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0분봉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가격이죠. 이 가격. 이 가격을 돌파를 했고요. 이때부터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이면 60분봉이 하나 형성이 되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저항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어제 저항이 여기 있었죠. 이 저항을 이때 돌파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1시, 2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종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SFA 말씀을 좀 해드린 거고요. 그럼 현재 손절가로 잡고 있는 건 얼마로 보시면 되냐면 2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25,000원 손절가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S 해드렸고요. 오늘 관심 종목이 한 150개 가까이 나왔어요. 150개 가까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뭔가 확인을 좀 했는데 종목이 6종목이 나왔습니다. 뭐 BCNC는 제가 8월 달에 언급을 해드렸다가 최근에 다시 타이밍이 나와서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명신산업, 현대위아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고요. 에코엠드림 2차전지죠. 우진엔텍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윈텍은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BCNC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HBM용 부품 중 하나인 포커스링에 기존 대비 성능이 뛰어난 신소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SK 하이닉스는 국내 협력사 BCNC에 B4C 포커링을 도입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달 구매 주문서를 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BCNC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2, 3, 4분기 실적 없습니다. 없고요. 명신산업은 2분기 실적 좋은데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요. 연간 실적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대위아는 2분기 올해 실적 좋고요. 3, 4분기 실적 좋습니다. 윈텍은 올해 하락을 하는데 3, 4분기부터는 턴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 에코엠드림은 실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CNC를 매수 얘기를 했던 건 8월 아마 이때쯤입니다. 이때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반도체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역시 하락을 했고 이제 16,000원을 돌파할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CNC의 경우는 박스권으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9,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1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9,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15,400원. 15,400원은 손절가고요. 손절가고 16,000원 돌파 시 매수, 돌파 시 매수. 단기는 19,000원은 단기 목표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 23,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신산업.
명신산업은 조금 더 기다려도 사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5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업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명신산업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12,500원 돌파하기 전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가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건 여기가 전 고점이었죠. 여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보게 되면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타이밍은 53,000원이 되겠죠. 53,000원 돌파 시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 손절가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51,000원이 손절가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고로 보고 있는 건 65,000원. 뭐 최고라고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거지. 이게 제가 알기로 BPS가 거의 15만원 가까이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10만원 최소. 그러면 BPS 정도는 밸류업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65,000원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뭐 반등이 진짜 예상대로 5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 59,000원에서 6만원까지는요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 돌파를 하게 되면 65,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서 끌고 가면 되겠죠. 박스권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윈텍. 뭐 오늘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뭐 동화약품이 하이로닉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뭐 그 전에 클래식스라든가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어요. 아직 변경이 안 된 게 원텍이라든가 비올, 그 다음에 라메디텍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뭐 충분히 주가가 하락을 한 거죠. 충분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조금 어설프지만 6,950원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요. 6,950원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단기 저항 8,600원, 8,500원 하시죠. 단기 목표.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 4%. 이렇게 잡으시면 지금 뭐 우리나라 미용기기 괜찮거든요. 뭐 해외 쪽으로 지금 뭐 다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 날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진엔텍 원자력 관련주고요. 역사적인 저점 온 거죠. 그리고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2만원입니다. 2만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우진엔텍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저항이었죠. 그래서 35,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겠죠. 목표 2만원 돌파 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좀 특이하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18,200원이 손절가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가는 5만 1,000원대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제가 2일날 관심 종목으로 좀 잡을까 했는데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36,000원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인 건데 박스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60분봉상 돌파를 하고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000원은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4%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좀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에 제가 뭐 이것저것 분석을 또 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AS를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연휴라서 저도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뭐 이 종목들에서 뭐 위에 요 종목 3개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요거 말씀드렸고 밑에 있는 종목들도 주말에 제가 체크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혹은 토요일마다 체크를 해 놓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나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 방송 찍어 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이 5일이에요. 뭐 물론 토일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추석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FOMC 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수요일 밤에 미국 증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지만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뭐 중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유튜브 찍어 놓을 테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